사랑합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김주환입니다. 열매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정성껏 작성한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는 이광원 목사님을 모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목사님이 팽이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팽이 쳐본 적 있어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3박 4일간 6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Ella, what is? Oh, yeah, yeah, yeah. 이 동네 이 앞에가 큰 광장에 엄청나게 커요. 내가 할머니가 참 고마우신 분이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Our God is awesom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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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아버지 포트가 너무 잘 붙어. 아, 여기 그래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야 우리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과 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절 예배 잘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자연과 먹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인터넷망이 온 세상에 깔렸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 어디서나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실시간의 영상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837년경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로만 소통을 해야 하니 짧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기도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무엘 모스는 1791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엄격한 칼빈주의 목사님이었지요.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과 교육과 학문적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났지요. 그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당시 예일대는 미국에서 전기학 수업이 가장 활발한 학교여서 사무엘도 대학 시절 전기학 강의를 들으며 기초 과학의 이해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림을 공부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했지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수입은 늘 불규칙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금을 아끼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을 돕고 고향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고 돈으로도 많이 후원을 했지요. 1825년이었어요.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라파예트 후작이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열렸어요. 이때의 사무엘은 영광스럽게 라파예트 후작의 초상화를 의뢰받았고 그것을 그리기 위해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아, 네 아내 루크레시아가 심하게 앓고 있단다. 아주 위독한 상태이니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거라. 사무엘은 깜짝 놀랐죠. 큰 충격을 받고 그는 당장 작업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까지 치른 후였어요.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말을 타고 가서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사무엘의 집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는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우편이 도착하는 데까지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깊은 슬픔을 느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만약 아내에 대한 소식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을 텐데. 그는 곧 이어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만약 먼 곳의 소식을 즉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편지보다 소식을 더 빠르게 더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엘은 이 고통을 계기로 통신 발명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배에서 우연히 만난 과학자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지요. 과학자는 말했어요. 최근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전선을 따라 흐르면서 거의 즉시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지요. 과학자의 말을 듣는 순간 새무엘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전류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전기적 신호로 문자를 전달하는 장치 이렇게 적어두었지요. 그리고 전선 한쪽에서 누르면 반대쪽에서 종이 위에 표시가 남는 장치도 그려두었어요. 그 후로부터 새무엘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하며 획기적인 통신 수단을 개발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실패 끝에 기계공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1837년에 모스 전신기를 발명했어요. 이 전신기는 전기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기계예요. 그리고 그 전신기에 사용될 부호 체계, 즉 짧은 점과 긴 선을 조합해서 알파벳과 숫자로 표현하는 모스 부호도 완성했지요. 그의 전신기는 간단한 방식으로 내용을 멀리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처음 만들어졌어요. 1844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60km의 전신선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공식 전신망이 개통되었어요. 그리고 새무엘은 모스 부호로 역사적인 첫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였어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었지요. 새무엘은 자신의 발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모스 전신 방식과 모스 부호는 곧 현대적인 전기 통신 시대를 이끌었어요. 미국 전역으로 전신선이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전신 사무소도 생겨났지요. 더 이상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더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 개발되면서 이제 평소에는 모스 부호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조난 상황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긴급한 때는 손전등이나 거울, 자동차 경적 또는 단순히 두드리는 소리 등을 통해서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남아있답니다. 사무엘 모스는 1872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발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의 발명품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어주는 통신 시대를 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재능과 성공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무엘 모스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라고 했지요. 여러분 사랑해요. 1년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